한 주간 있었던 경제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증시 바닥 뚫렸다, 공포에 휩싸인 월가해서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진짜 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고를 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사고를 쳤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트럼프 욕하기 바쁜데,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 곡소리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 트럼프가 지금 막 말을 쏟아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관세 전쟁을 한다 하면서 약간 조금 간을 보나 했는데, 아니 우리는 경기 침체는 상관없이 그냥 밀고 갈 거야 하면서 막 또 막 말을 막 쏟아내니까 뭐 지금 비트코인도 막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막 하루 만에 막 5% 6%씩 빠지면서 1억 막 5천 6천까지 갔던 그런 비트코인이 지금 막 1억 1000대까지 막 내려오면서 급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빠지면 옆에 있는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이 기침만 해도 알트코인은 막 폐병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난 게 수두룩하고요. 지금 뭐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선물 투자한 분들도 있을 텐데, 아주 그냥 지금 뭐 피바다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피바다가 나는 곳도 하나가 바로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가 하루 만에 15%가 빠졌습니다. 이게 시총이 얼마인데 15%가 빠져 하면서 완전히 그냥 대폭락인 거죠. 그래서 이 대폭락이 4년 6개월 만에 왔다 라고 하는데, 이게 480달러 정도 갔었죠. 그래서 이제는 1000슬라 간다, $1000 간다라고 했던 게 고작 3, 4개월 전입니다. 근데 지금 480달러에서 200달러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뭐 연락이 잘 안 됩니다. 테슬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도 많이 빠지고 있고, 지금 소위 말하는 M7이라고 하는 약간 빅테크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냐라는 회의론도 막 들리고, 야 이러다가 어떡하지? 그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서학개미라고 해서 최근에 미국이랑 뭐 아니면 뭐 달러 자산을 많이 사야 된다 해서 국장 정리해서 미장 들어갔던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막 손해가 너무 크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는 5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켠에서는 트럼프가 일부러 지금 미국 국채를 좀 금리를 낮춰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상환 의무인 국채를 좀 한번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곳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금융시장은 피바다다. 자, 이제 한국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따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풀었어 하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되게 난감한 상황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풀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풀었는데, 풀자마자 막 몇 억이 올라가 버리니까 너 때문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그 공격을 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아, 이거 호가만 올랐지 이거 실거래 안 찍힌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만 신고가가 찍혔다고 보는 게 맞죠. 실제 시장에서는 뭐 거래가 다 됐고 이제 실거래 신고를 아직 안 하고 있었을 뿐이다가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실제 그걸 뭐 현장 가서 확인한 사람도 많은데, 이건 약간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라리 저는 제가 이제 서울시라면 이거는 풀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가격의 정상화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안정이 될 거니까 좀 지켜봐 달라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올바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렇게 거래가 갑자기 급등하고 하니까 서울시 그리고 이제 단속반에서 갑자기 이제 중개사들을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실이나 뭐 이런 막 갑자기 거래가 막 된다, 이제 언론에서 막 핫하다라고 막 그 떠들어대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단속반들이 떠가지고 지금 중개사분들이 다 문 닫고 어디 카페에서 만나요, 뭐 아니면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급등을 약간 반증하는 게 아니겠느냐. 왜냐면 정말 극약 처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속반 뜨게 하면은 그 중개사분들이 이제 문을 닫으니까 거래가 잠깐이라도 좀 멈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등하니까 조금 약간 서킷 브레이크? 주식으로 치면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거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중개사분들은 그나마 좀 거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막 다 단속반이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값이 너무 오르면은 다시 규제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별로 좋은 반응은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집값이 너무 오르면 다시 규제할 거면은 규제를 안 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풀었는데 너무 많이 오르면 다시 규제한다는 거는 이거는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너무 급등하면은 다시 뭐 토어제를 할 수도 있다고 지금 약간 엄포를 놓으신 것 같은데 그거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게 또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전공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반포자이 74억에 현금 매수한 사람이 우즈베키스탄의 부자래요. 그래서 우즈벡에서 왜 갑자기 우리 서울 반포에 아파트를 샀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뭐 우즈벡이나 아니면 뭐 그 중앙아시아 뭐 이런 곳들 뭐 꽤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서울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이제 중개 무역을 하고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는 또 당연히 부자들도 있겠죠. 왜 부자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머물면서 뭔가 거래도 하고 어떤 뭐 영업에도 도움도 되고 뭐 이런 겸사겸사해서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뭐 미국인이 샀다 그러면 이슈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우즈벡 사람이 샀다 해가지고 좀 더 이슈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뭐 반포에 외국인들이 집을 안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너무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자, 잠실이 오르니까 강동도 올라갑니다 하면서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 애증의 단지가 지금 뭐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면서 잠실이 더 급등해 버리니까 잠깐만 이게 비싼 게 아니었네 하면서 지금 또 강동 쪽으로 사람들이 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요?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까? 너무 급등하니까 옆쪽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달 전하고 좀 다른 게 한 달 전에는 팔 사람, 살 사람이 서로 지금 어느 정도 좀 얘기를 좀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겠다고 해도 계좌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굳이 급하게 안 팔겠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굳이 뭐하러 지금 파냐 하면서 올려줬는데도 계좌가 안 나와서 옆 동네 가서 산다.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지금 단기 과열 그런 증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용성도 들썩거린다. 그러니까 이제 집값 상승이 과도하면 다시 규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럴 거면 왜 풀었냐? 라는 얘기로 또 도돌이표로 가니까 다시 규제를 하면 더 큰일이 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어가지고 은행권이 지금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은행도 지금 금리 내리고 뭐 신한은행도 금리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한 목소리로 금리 빨리 내려라. 뭐 이러고 있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가상금리를 못 올리게 아예 법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어떻게든 낮추게 하려고 지금 법을 빨리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도는 거 보면은 지금 정치권에서 최대한 빨리 금리를 풀어가지고 시장에다가 돈을 좀 풀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을 좀 공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금리 내리기만 기다렸나 해서 지금 5대 은행의 신규 주담대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금 기다렸던 분들이 집을 또 사기도 하고 최근에 또 거래량이 좀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 금액이 신규 주담대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대환 대출보다는. 자, 집 있어도 은행 돈 빌릴 수 있다. 다주택자들 수도권 주담대도 이제 재개가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많이 했었죠. 연말쯤 돼서 규제를 많이 했는데 이제 당연히 연초니까 이제 규제가 이제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가계 대출은 또 확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2월달, 3월달 해가지고 이제 가계 대출 주담대가 급증한다고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5조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대출 규제가 또 풀리는 과정에 있다 보니 당분간 또 이제 대출이 급증할 것 같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또 규제를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종부세 개편안 뭐 이런 것들도 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부동산 관련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좀 있는데 아직은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관심을 못 받고 있긴 하지만 아마 이제 뭐 이제 정치 불안이 조금 해소가 되면은 올해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좀 완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또 시끌시끌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뭐 이런 잠실 뭐 이런 데들은 막 저렇게 급등한다고 뭐 대출 규제하니 많이 뭐 다시 규제를 또 하니 이러고 있는데 이 시골 그리고 지방 이런 데들은 완전 양극화가 이제 심각해가지고 뭐 대도시는 조금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소도시들은 아예 이제는 빈집이 너무 많아져서 이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유자가 사망하고 나면은 이 소유권을 상속을 안 받아버리는 분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인이 없는 무연고 주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철거를 하더라도 관리를 하더라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유자가 살아계실 때 이걸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를 다 집을 부시고 철거를 해서 다시 공터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놔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게 좀 미흡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빈집을 철거하라 라고 지자체에서들 얘기들을 하는데 집을 철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철거하면 보유세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놀리는 토지가 되면은 보유세가 더 나와서 차라리 그냥 집을 두는 게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래나 저래나 지금 문제가 많다 해서 정치권에서 그러면 이거 재산세를 깎아줘야 되나? 아니면 빈집세를 때려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지방에는 이런 빈집들, 이런 뭐 인프라가 이제 꺼져가는 지역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분들이 그냥 이 동네에서 계속 머물러 계실 것이냐? 아니면은 그나마 인프라가 작동하는 대도시로 이동을 하려고 할 것이냐라는 것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또 하나의 큰 변화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사비 급등에 공공주택 사업비 2년 새 최대 51% 뛰었다.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정부에서 공공에서 조금 분양을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거의 뭐 계획의 달성률이 미미한 이유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돈도 별로 없지만 짓고 싶어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뛰고 분양가는 또 낮춰야 되고 이러니까 아예 사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도 공급이 잘 안 되는데 이 공공에서도 공급을 잘 못하니까 이 공급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 양극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극화 뭐 그냥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빠르게 가고 있고 그 속도에 너무 가파른 거는 사실 저는 이 정책의 문제고 이 정치권에서 이 법 개정을 왜 이렇게 미루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큽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한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계속 눈치만 보면서 애매할 땐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전 하는데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또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